쌀이 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영감 떠난 후에 만난 영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일입니다. 그 슬픔이야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세월이 흘러 생각지 않은 일로 새로운 짝을 만나는 일도 있지요. 과연 어떤 사연으로 인연이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충청도 진천 지방의 어느 산골에 이시성을 가진 노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몇 년 전에 영감이 세상을 떠나서 홀로 살고 있지요. 부인이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그때 김시성을 가진 노인이 지나가다가 쌀이 문 앞에 섰습니다.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한양에서 일을 보고 고향으로 가는 나그네입니다. 산길을 넘어오자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끼니를 걸렀습니다. 잠시 요깃거리나 신세를 좀 질 수 있는지요? 사례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례는 뭐려 먼 길에 허기가 많이 지겠습니다. 헌데 지금은 먹을 게 떡만 있는데 어쩌지요? 어휴, 떡이면 어때요? 그거라도 고마워요. 그러자 부인은 부엌으로 가서 콩떡 몇 개를 가지고 와서 노인에게 줬습니다. 김노인이 콩떡을 먹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그걸 보더니 왜 그러냐며 물었지요. 아니, 왜 그러시오? 그러자 노인이 지난 세월을 회고하듯이 말했습니다. 노인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만 홍역에 일찍 죽어버려서 마누라와 둘이 살았습니다. 헌데 하늘도 무심한지 그 마누라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마누라가 살아있을 때 제일 맛있게 해줬던 것이 콩떡이었습니다. 마누라가 떠난 후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콩떡을 몇 년 만에 먹으니 사람 사는 정이 느껴져서 그렇소. 에이그, 안타깝기도 하지. 지난 건 지난 거고 어서 드세요. 김노인이 콩떡을 다 먹자 부인이 바구니를 갖다 놓으려고 부엌문을 여는데 그만 문짝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이쿠, 문짝이 떨어졌네.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부인이 망치를 들고 문짝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김영감이 문짝을 살펴놓고 말했습니다. 부인이 고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바깥오름께 고쳐달라고 해보시지요. 그러자 부인이 쑥스러운 듯한 얼굴을 했습니다. 영감님은 산 너머 고을의 일을 보러 갔어요. 부인은 처음 보는 남종네에게 홀로 산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영감이 있는 것처럼 둘러댔지요. 그래요? 내가 소시적에 손재주가 좀 좋았습니다. 떡도 주셨는데 떡값도 할 겸 내가 한번 고쳐보지요 뭐. 그러면서 노인은 망치로 문짝을 뚝딱뚝딱 고쳐서 원상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인이 고마워하는데 문짝을 고치던 중 튀어나온 못에 그만 노인의 옷이 찢어져 버린 것이 보였습니다. 저런, 옷이 찢어졌네요. 이리 주세요. 제가 키워드릴게요. 아닙니다. 어차피 낡은 옷이니 그냥 입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문까지 고쳐주셨는데 이건 도리가 아니지요? 어서 주세요. 이거 정말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니오.
그렇게 해서 김노인은 영감이 입던 저고리로 갈아입고 찢어진 저고리를 주었습니다. 부인은 마루에 앉아 저고리를 정성껏 꿰매 주었는데 김노인은 그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하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정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노인이 고마워하는데 옆방에 열린 문틈으로 제사 때 쓰는 지방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이 이상해서 부인에게 물었지요. 에이, 저거는 제사 때 쓰는 지방 같은데 누구 제사가 있어? 그러자 부인은 당황하며 들켰다는 표정을 짓더니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혼자라우. 에이? 영감님은 다른 마을에 가셨다면서요? 영감과 혼인하고 나서 자식으로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출가시키고 오순도순 살았지요. 어느 날 보부상이 영감에게 목화솜 장사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함께 동업을 해서 장사를 했지요. 그런데 그만 빚만 지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살고 있다우. 며칠 후에 영감님 제삿날이라 글을 쓰는 사람에게 미리 지방을 써달라고 해서 받아왔는데 그만 댕내가 봐버렸네요. 아까 영감이 있다고 한 것은 처음 보는 남정네에게 홀로 산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둘러댄 거였어요. 부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은 노인은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잠깐이었지만은 푸근한 정도 들어서 피차 홀몸이니 남은 인생이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어떻겠냐는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그만 쑥스러워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김노인이 떠나려고 하자 부인은 먼 길에 시장할 거라며 보자기에 떡을 더 싸서 주었고 김노인은 감사히 받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김노인이 산길을 가다가 어느 고개에서 허기가 져서 바위에 걸터앉아 부인이 싸준 떡을 먹고 있자니 자꾸 그 부인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이라도 보여볼 거를 괜히 그냥 왔어. 노인이 아쉬운 마음에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옆에 있던 나무 위에서 산까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인이 올려다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둥지 속에 까치 새끼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위에서 어미까치가 구렁이를 쪼아대자 구렁이가 새끼를 놓치고 그만 새끼는 땅으로 떨어지며 돌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새끼는 죽었는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노인은 자신도 자식을 잃었을 때의 슬픔을 아는지라 죽어가는 새끼를 보는 어미까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옹달샘에서 나뭇잎으로 물을 떠와서 새끼의 부리에 넣어주기도 하고 가슴을 쓰다듬어주며 심폐소생술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노인의 정성이 효험을 왔는지 새끼가 눈을 뜨고 기력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까? 노인은 기뻐서 새끼를 들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 둥지에 넣어주었습니다. 어미까치는 그것을 보고 노인에게 고마웠는지 한동안 노인의 주변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난 노인은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만 산길을 잃고 헤매다가 선앙당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선앙당에서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한참 잠을 자던 중에 꿈에 어미까치가 나타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저의 새끼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그 은공을 갚아드릴게요. 아침에 길을 가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그중 오른쪽 길로 가세요. 그러면 귀인을 만나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노인은 까치의 말을 듣고 꿈에서 깨었지요. 별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 산길을 가는데 정말로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인은 반신반의하며 까치가 알려준 길로 갔습니다. 다음날 부인은 고사리를 따러 바구니를 들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배가 너무 아파서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이고. 그런데 그때 저쪽 맞은편에서 김노인이 오다가 부인을 보고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부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아니, 댁내가 여긴 어떻게 고사리를 따려고 왔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아이고. 그래요? 그 까치가 부인을 도와주라고 날 이쪽으로 보냈나고. 헌데 이 산중에 의원도 없으니 이 일을 어쩔꼬. 노인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까치가 매실 열매를 물고 와서 바위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노인은 매실 열매를 보고 반가웠습니다. 에이? 이게 웬 매실 열매지? 옳다구나. 옛날부터 배앓이를 할 때는 매실즙을 먹으면 효과가 있었지. 그래서 노인은 매실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돌로 찧었습니다. 그리고 씨를 뺀 다음 옆에 있는 옹달샘에서 큰 나뭇잎으로 물을 떠와서 찌은 매실과 섞은 다음 부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이른바 매실즙이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부인의 배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인, 안 되겠습니다. 어서 집으로 갑시다. 내 등에 업혀요. 노인은 다급해서 부인을 업고 집 쪽으로 서둘러서 갔습니다. 노인의 등에 업혀서 가던 부인은 배가 아프기는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인을 다시 만난 인연도 그렇지만은 몇 년 만에 맞드는 남정네의 체온에 부근하고 듬직한 기분이 들어서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감정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자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면서 마음이 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을 집으로 업고 오자마자 신기하게도 배가 씻은 듯이 나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댁내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공을 어찌 갚을지요. 은공이랄 게 뭐 있겠소? 다 모두 까치 덕분이요. 까치요? 그런 게 있소이다. 자, 남녀가 유별하니 나는 옆방에 가서 자겠소. 편히 주무세요. 부인이 잠이 들자 노인은 옆방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부인을 다시 만난 것도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날이 밝으면 마음을 보여주자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잠을 자던 부인의 꿈속에 돌아가신 영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누라. 아이고, 영감이 이게 웬일이요? 내가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서 마누라가 어떻게 살까 저 위에서 보며 하루도 걱정하지 않은 날이 없었소. 그런데 옆방에서 자는 영감이 마누라를 편하고 행복하게 해줄 천생배필이어서 이렇게 왔소. 그 사람의 안사람이 되어 살도록 하시오. 예? 당신 떠난 지 몇 년이 되었다고 나더러 그리하라는 말씀이요. 내가 저 세상에서 마누라 걱정 때문에 허구한 날 노심초사하는 것이 좋소. 아니면 마누라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있는 것이 좋소. 그거야. 영감이 마음 편하게 있는 게 좋지요. 그러면 내 말대로 하구려. 그게 날 편하게 해주는 거요. 여러 생각 말고 저 영감을 배필로 삼고 의지하며 살구려. 난 이만 가오. 영감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꿈에서 깨서 영감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옆방에서 자는 노인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도 있고 사람도 좋아 보여서 영감의 뜻을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더 생각해보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노인과 부부가 되면은 평생 일해서 갚아야 할 빚을 노인에게 짊어지게 하는 것이리니 차마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업자가 와서 부인에게 옷감을 받더니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약조한 옷감은 20필인데 왜 12필밖에 안 돼요? 옷감을 짜는 배틀이 고장나서 그랬다오. 배틀을 고쳤으니 다음 달에 더 해드리리다. 에? 지난달에도 모자랐잖수. 빚을 다 갚으려면 앞으로 10년은 더 옷감을 짜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언제 다 갚으려고 그래요? 안 돼요. 폐물이라도 내놓으시오. 아니, 내가 폐물이 어디 있다고 그러시오? 동업자의 호통에 부인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노인이 손에 서류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에이? 당신은 누구요? 나는 이 사람의 친척이네. 내가 저 옆방에서 이 서류를 봤는데 이게 이 사람이 남편과 맺은 계약서가 맞지? 맞소. 왜 그러시오? 김 노인은 과거에 서당을 좀 다닌 적이 있어서 그를 알았습니다. 간밤에 옆방에서 계약서를 발견해서 꼼꼼히 읽어본 결과 동업자가 글을 잘 모르는 영감을 속여서 빚을 지게 했던 글귀를 찾았던 것입니다. 노인이 빚쟁이에게 그 글귀를 보여주며 따지자 빚쟁이는 더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이 영감이 어디서 생사람을 잡으려고 그래? 난 속인 적 없어. 그래. 그러면은 이 계약서를 들고 관하로 같이 가서 사또에게 속인 건지 아닌 건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겠지. 노인의 그 말에 동업자는 찔끔하며 물러섰습니다. 관하요? 그냥 계약서는 없던 일로 합시다. 에이. 그러면서 빚쟁이는 떠나버렸습니다. 부인은 노인 덕에 빚이 다 사라져버리자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 내가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없애주다니. 이 고마움을 어찌 갚아야 할지요. 정말 갚고 싶다면 내 청을 들어주시려오. 예? 그 청이 무엇인지요? 부인과 이틀 동안 시간을 함께하면서 몇 년 만에 따뜻함을 느끼며 많은 정이 갔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나의 배필이 되어주면 어떻겠소? 예? 부인은 그 말에 놀랐지만 빚도 해결되었으니 노인에게 부담을 줄 일도 없어졌고 영감의 부탁도 있어서 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라는 것이 그런 것만으로 행복한 것일까요? 남녀가 만나면 남녀가 나누는 또 다른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은 신혼부부인데도 나이가 들어 삭신이 허우적거리니 부부의 정을 나눌 힘이 없는지라 그것이 아쉽고 허전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을 나눌 수 없으니 에이그, 다 늙어서 우리가 뭘 한다고 그래요. 망측해요. 난 이렇게 사는 것도 좋아요.
어쨌든 두 사람이 신혼인데도 신혼이지 않은 것에 하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도와줬을까요? 어느 날 두 노인이 나무를 캐러 산을 갔다가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그때 어미까치가 나타나 자꾸만 따라오라는 듯이 울어댔습니다. 그래서 따라가 보니 노인이 까치 새끼에게 물을 먹였던 바로 그 옹달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옹달샘을 발견한 부부는 함께 물을 떠서 달게 마셨습니다. 물을 맛있게 마시자 피곤이 몰려와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이게 웬일일까요? 두 노인이 젊었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령은 누구세요?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오. 낭자는 누구시오? 그리고 두 사람은 옹달샘의 얼굴을 비추며 동시에 청춘 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 내가 처녀 때로 돌아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우와, 나도 총각 때의 모습이네. 세상에 이런 일이는 SBS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려. 까치야, 고맙다 고마워. 그러자 까치도 깍깍거리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녀 총각이 된 부부는 깨소금 같은 신혼생활을 시작했지요. 자기야, 이거 먹어. 아잉, 고마워. 잘 먹을게. 자기야, 사랑해. 그리고 밤이 오면은 두 사람은 힘이 철철 넘치는지라 밤마다 천국을 이루었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좋은 일을 하면은 저렇게 복을 받는가 봅니다. 지금도 충청도 진천에 가면 까치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까치가 은공을 갚으려고 외로운 노인을 부부로 만들어주어서 잘 살게 했다는 전설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